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트로닉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와 실적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업의 이제 22년 1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지난 분기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571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254%나 YY로 증가를 하면서 114억 원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당기순이익도 크게 증가했고요. 일단 놀라운 성장세를 1분기에 보여줬는데요. 이제 곧 반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기업의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 중에 수출이 8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제 실적을 분석할 때 있어서 수출 실적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출입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 데이터죠. 에스테틱 의료기기 관련해서 HS 코드를 대입해서 확인해 봤더니 기업의 이제 본사가 고양시죠.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총 5가지 제품이 나왔고 대부분 루트로닉 제품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 중에서 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마지막 번호가 8110으로 끝나는 이 부분이 루트로닉의 주요 제품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소팅을 했을 때 22년 2분기 수출 실적 1분기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계절성 특성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4분기의 실적이 좀 좋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1분기 워낙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까지는 그보다 더 좋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지금 등락이 월별로 보게 되면 등락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2분기까지는 실적 문제, 성장성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어지고 있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 2분기 반기 보고서를 공시하기 전에 이렇게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이게 수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보시는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은 114억 원 기록했죠. 지금 YY로 254% 증가를 했는데 뚜렷하게 상승한 모습이죠. 하지만 영업 현금 흐름에 있어서 역성장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YY로 마이너스 58%나 감소했는데요. 지난 사업 분기 대비 23억 원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실제 영업으로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손익계산서상의 실적 되게 좋게 나온 건 결국 이 매출 채권이 증가했고 재고자산이 늘었고 미지급 비용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경우 이 매출 채권으로 인해서 현금이 도는 속도보다 매출 채권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재고자산의 증가 또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늘면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효과도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매출의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재고자산의 증가가 지난 사업년도 대비 좀 크게 눈에 띄었죠. 많이 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더 성장세를 기대하는 기업의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PER 밸류 한번 살펴보면 루트로닉 23년 기준으로 PER 11배 이렇게 컨센서스 예측하고 있고요. 클래시스 대표적인 의료 미용기기죠. 보시게 되면 PER 23년 15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해보면 잘 알려진 클래시스 기업보다 밸류가 저렴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충분히 밸류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번 기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 1분기 기준으로 기업의 자산 총 1,865억 원입니다. 이 중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즉 당기손익을 포함하는 금융자산 금액이 437억 원 잡혔고 지금 많이 잡혔습니다. 전체 자산의 23%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형자산, 재고자산 순으로 이렇게 자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21년 결산 대비 조금 감소한 모습, 약 95억 원 정도 감소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았기에 이 지금 투자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난 분기 대비 크게 증가해서 기타 수익으로 27억 원이 잡혔죠. 기타 수익 대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14억 원이나 해당되는 외화 환산 이익의 평가 이익입니다. 따라서 실제 환율 차이로 인한 거래 손익이 잡힌 게 아니고요. 기업이 보유한 외환의 가치에 따른 환율 변동에 따라 그 장부상 기록한 수치에 불과하죠. 실제 현금이 지금 발생한 부분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그런 효과를 기록한 것 뿐이죠. 따라서 이 금융자산의 이제 수익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억 원 수준의 남짓 평가 이익으로 잡혔는데요. 지금 기업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 25% 가깝게 되면서 금액으로는 437억 원이나 투자를 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 이익률은 다소 초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6%의 수익률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기만 해도 이렇게 이자율이 그보다 높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기업은 이 금융자산 어디에 투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한 금융자산, 공정가치 포함되는 금융자산은 지금 현재 수준 2단계로 공정가치를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 1단계가 아닌 것으로 봐서는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이 증권, 지분증권은 상장이 되었거나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증권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수준 3단계가 아닌 것으로 봐서는 덜 주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략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 정도 상품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기업은 세부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공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정해 보면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일치하죠. 따라서 크게 손해가 나지도 않고 수익이 나지도 않는 그런 수익 증권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소 아쉬운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투자라든지 여유 자금을 인수 합병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현금 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업 자체적으로는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드러나 있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이제 주요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루트로닉 부채입니다. 총 606억 원이고 보시는 것처럼 영업성 부채 위주로 구성이 되었고요. 지금 간략하게 보면 자산과 부채 현황으로만 본다면 기업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모습인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기업의 이제 대차 대조표 중에 영업성 자산과 비영업 자산을 분류했습니다. 지금 비영업 자산을 추렸는데요. 총 813억 원의 비영업 자산이 잡혔고요. 즉 직접적인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 자산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기업의 여유 자산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 여기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감해줘야 합니다. 부채 중에 이자를 납부하는 금융부채죠. 비영업 부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 차입금 등 해저 미지급금까지 포함해서요. 총 130억 원 가량 되고, 따라서 지금 기업의 비영업 자산에서 차감하게 되면 순 비영업 자산은 682억 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기업에 현금이 많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로 보게 되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기업의 자산에 영업에 사용되는 약 1,000억 원 정도와 비영업 자산은 약 800억 원 정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순 비영업 자산도 약 683억 원으로 잡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 영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자산 구성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다. 쉬운 말로는 현금이 많다, 현금 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중으로 본다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부채죠. 영업성, 비영업성을 포함한 전체 부채가 606억 원인데요. 사실 이 부분보다 더 많은 지금 순자본 68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은 재무 건전성, 유동성 문제 전혀 우려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루트로닉 자본인데요. 총 1258억 원이고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거는 생각보다 이익잉여금의 비중이 뭐 다소 낮다는 데 있는데요. 기업의 이제 자본 대부분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823억 원이고요. 이 의미는 그동안 기업은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제법 많이 조달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더니 기업은 일단 전환 우선주, 종류주를 발행을 했는데 뭐 2016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 기업이 이제 보시게 되면 2019, 2018, 2017년도에 대차대조표인데요. 기업 보시는 것처럼 2016년 말에 종류주 발행 이후 2017년 기타 유동 금융 자산에 약 500억 원 정도가 뭐 우선주 발행 자금으로 잡혔죠. 잡혔다가 2018년도부터는 이 금융자산, 위에서 살펴봤던 단기 손익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단기 금융자산 이렇게 분산돼서 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기업 일단은 우선주를 발행을 하면서 뭐 사업적 시너지를 기대하고 뭐 수익성 강화를 뭐 이루기 위한 투자를 검토를 했는데 뭐 그 이후에 제가 뭐 공시를 살펴봤지만 굵직한 M&A는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기업이 어찌됐든 에스테틱 뭐 사업과 안과 사업의 이제 글로벌 유통망을 확대하거나 확보하는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도 일부 종속기업 투자 등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죠. 보통주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렇게 자본에서 차지하는 항목이 비중이 높았고요. 대부분 종류주의 보통주 전환이 있었죠. 뭐 스톡 옵션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도 일부 있었고요. 뭐 일단 오보행 가능성 살펴보면 기업은 이제 CB, BW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류주 전환 우선주가 있고요. 지금 무상증자를 통해서 보통주 전환 비율이 조금 바뀌어서 뭐 이렇게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현재 38만 주 정도 전환 가는 주식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스톡 옵션도 좀 미행사 수량이 있고요. 다 합치게 되면 62만 8천 주 정도 이렇게 있고요. 방식이 신주 교부와 자기 주식 교부 방식이 있죠. 결국 기업은 자기 주식수 8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스톡옵션 행사 물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주식 매수 선택권 교부 방식 중에 자기 주식 교부 방식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수를 통해서 뭐 오버행 물량 없이 스톡옵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죠. 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 부분 앞으로 기업의 주식수가 늘어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실적이 더 업사이드 되어야 뭐 어느 정도 똑같은 뭐 지금 효과를 나타내는데 희석되는 주식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발행 주식수 대비 약 4% 이하입니다. 뭐 3.8%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앞으로 늘어날 주식수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제 종류주를 발행하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기업 사업연도 최근 2010 사업연도 같은 경우 기업의 자금 흐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제 루트로닉의 사업연도 지난 사업연도 영업현금 흐름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뭐 지금 흑자로 전환된 건 2021년부터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이죠. 들어서면서부터 폭발적인 실적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루트로닉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손익 계산서는 뭐 위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결국 지난 사업연도 수익률 추이를 놓고 보면 올해 22년이죠.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이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과거죠. 총마진율, 매출 총이익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영업 적자가 나타나던 과거 17년도, 18년도에도 50%가 넘는 순마진율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높은 총이익률이 나왔음에도 영업 적자가 나왔다는 게 얼핏 이해가 안 돼서 과거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2019년도 판관비입니다.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이게 금액순으로 다시 소팅을 했는데요. 급여와 경상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에 지난 과거 사업연도의 경우 영업적자가 났던 이유는 높은 매출 총이익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 연구 개발로 인한 인력 확충 등으로 이어진 영업 적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 3년간 연구 개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매출액 대비 비율은 다소 줄었죠. 하지만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수치적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한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영업 흑자 전환은 연구 개발 비용을 줄이거나 판관비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아니고 최근에 일어난 매출액 증가로 인한 영업 상황의 개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연구개발 비용을 바로 떨궈버리는 판관비로 측정한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고요. 이 개발비로 잡힌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최근 사업연도 중에서는 2020년도에 약 26억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일단은 22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잡힌 총 70억 원 세부 내역 보시면 개발비로 421억 원이 잡혔고요. 손상차손 누계 기준으로 368억 원이 차감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판관비로 즉시 상계 처리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개발비를 통해서 자산화시켰다는 것이죠. 무형자산으로 부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당 수준의 상당한 비율로 조금씩 손상차손을 인식해서 결국 368억 원 정도나 되는 비용을 떨궈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포인트죠. 연구개발 기업들에 있어서 이 개발비 상각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다만 기업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어찌 보면 좀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제품 연구 개발에 손상차손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들여다봤더니 기업에 이제 임상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알젠이라는 프로젝트로 역시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는 과정에 개발비로 처리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 알젠이라는 것은 망막 치료 레이저 프로젝트인데 아마 이거 임상 처리하면서 돈을 개발 비용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3상 완료, 2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주제, 병증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크게 이득을 볼 것 같은 그런 이슈적인 이런 매력 포인트가 보이는 그런 지금 임상 시험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알젠 이런 프로젝트 말고 오히려 피부 미용 트렌드에 좀 접목해서 하이프라든지 초음파 기기 등을 개발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최근에 이제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이 상장을 하면서 상당히 기업 투자 성과도 좋았고 시장에서의 관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 있지 않았나. 알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시장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접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2020년 한번 지금 무상증자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증감 내역 보시면 손상차손 147억 원 잡힌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매년 크고 작은 손상차손이 계속 잡혀왔고 아까처럼 그게 누계액으로 잡히게 된 결과입니다. 결국 기업은 연구개발의 완성 단계로 보며 출시를 앞두고 있던 레이저 장비 등이 결국에는 시장성이 없어서 이렇게 손상차손으로 떨궈버린 것인데요. 이 부분은 다소 문제 논란거리도 될 수 있는데 추후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비용 처리 대신에 개발비로 상계했던 금액을 나중에 와서 이 영업의 비용으로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기업의 영업 실적은 이 개발비만큼 부풀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현재는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식의 회계 처리는 분식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회사도 그건 감안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겠죠. 뭐 아무튼 최근 기업의 수익률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슈고요.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얼마나 성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유념 있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것은 일단 총 마진이 60% 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제 연구개발 실적이 어느 정도 뭐 퀀텀 점프 가능한 뭐 그런 영향력을 줄지 않을까. 뭐 연구개발에 대한 뭐 손상 차손이 이제 많이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면 수익 개선이 빠르게 뭐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뭐 퀀텀 점프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비중이 높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의 매출이 상당히 뭐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를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해외 매출 비중 보시게 되면 미국, 유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22년 1분기 매출액이 112%나 증가하며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뭐 일본, 중국 역성장한 부분이 있고요. 뭐 중국의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지금 현재 중국 비즈니스가 어렵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최근 제품 라인업 중에 20년 이후에 출시된 제품은 없는데, 지금 5년 동안 MS19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22년 하반기를 출시 목표로 제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혈관, 색소, 피부 재생, 병변을 치료하는 레이저 장피인데요. 일단은 신제품이 출시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실적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레이저 제품에 집중하며 다소 트렌드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빈틈, 틈새 시장을 놓고 클래시스와 제니시스 메디컬은 뭐 이제 하이프라든지 초음파, 뭐 RF 초음파 등의 기기를 중심으로 국내 피부 미용을 빠르게 장악했는데요. 지금 이제 와서 루트로닉의 유사 경쟁 기업이 소모품의 매출 비중도 낮죠. 지금 클래시스라든지 제니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루트로닉은 뭐 상당히 적고요. 국내 매출 비중 또한 낮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이 이렇게 시장 트렌드를 외면한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대신에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의 탄탄한 영업망을 갖추고 있고, 게다가 체형 관리 기기라는 뭐 다소 특이한 기기를 중심으로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에는 시장 수요에 맞는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뭐 간단하게 S림으로 기업의 추정 주가 살펴봤더니 26,000원 정도 보여지고요. 22년 기업의 ROE를 뭐 컨센서스 추정치죠. 대입해서 봤더니 19,000원에서 26,000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기업의 실적, 당기 순이익을 요구 수익률로 봤을 때 어떤 정도의 적정 주가는 어떤지 수준입니다. 저는 참고로 S림을 사용하진 않는데 그 이유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링크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실적 대비 크게 주가 범위가 벗어나지 않았는지 정도로 가볍게 체크합니다. 보시면 2015년 상장을 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약 600% 상승했죠. 최대치로 봤을 때는 980% 뭐 증가했고요. 그에 비해 루트노닉은 그래프 비교하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큰 주목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어느 정도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미용기기 업체들의 형님격이죠. 루트로닉의 턴어라운드가 뭐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과거 올드한 제품 라인업에서 만족하며 지금 다소 엉뚱한 알젠 임상시험 프로젝트 투자로 시간을 보낸 것이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한 개발비의 상각 문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기들이 출시가 기대가 되고, 유사 경쟁 기업의 포스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벼운 느낌이 많았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 좋은데 기업이 너무 좀 가볍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높은 영업 이익률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비해 지금 오늘 살펴본 기업은 묵직하고 꾸준히 오랫동안 성장한 기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느낌은 있지만 이 지금 성과가 일회성이 아니다. 그리고 탄탄한 영업망을 중심으로 선진국 위주의 실적을 검증받은 기업의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번 루트로닉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